무용수들의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고, 영화 제작하는 현장에 갔다가 그 현장에 매료돼서 현장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딪혀보는 거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영화 감독이자 상업영화 드라마 스크립터로 일하고 있는 김지유입니다. 단편 영화라고 하면은 어떤 단편 영화를 만드셨나요? 저는 2019년에 캐리 점프 캐치라는 제목으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점프 캐치라는 영화는 네덜란드에서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왔는데요. 네덜란드 흐로닝언에 있는 댄스 컴퍼니의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짧게 20분 동안의 영화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네덜란드에 계셨을 때 촬영을 했던 건가요? 네, 제가 2019년도에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를 갔었는데 학교 수업의 과제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근처에 있는 댄스 컴퍼니랑 접촉이 되어서 무용수들의 그 삶, 무용수들의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영화제들에 출품을 해서 제3회 서울무용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공이 영화 관련된 전공인가요? 저는 아동청소년학을 전공으로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방송학과에 재학을 하고 싶어서 제가 6개의 수시를 지원할 때 모두 신문방송학과로 넣었는데 딱 한 학교만 붙었어요.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재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송 쪽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로를 정했었는데, 학교의 특성상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신문을 보통 가르치고 기자 쪽을 가르치고 방송에 대한 수업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문학 쪽을 조금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심리학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컨텐츠가 되어서 내가 방송 쪽은 기술을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자는 생각을 하고 심리학과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저희 학교는 또 심리학이 발달심리 쪽이 아니라 산업심리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산업심리는 회사의 인사 쪽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던 발달심리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학과를 더 찾아보다가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아동청소년학과에 재학을 하게 되었고, 아동청소년학과에서는 아동의 심리, 교육,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발달심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방송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영화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동청소년학과 수업을 듣는 중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영상학과 친구의 졸업작품 현장을 가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방송과 정말 많이 밀접해 있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런 장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됐고, 결국은 2차 전공으로는 영상매체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학을 전공하신 거랑 영상매체학을 전공하신 게 지금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는 아동청소년학과 재학 중일 때 배웠던 발달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제가 첫 번째로 참여했던 상업영화가 어린 의뢰인이라는 제목의 상업영화였어요. 그 영화의 내용 자체가 아동폭력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좀 더 공감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영화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차 전공으로 했던 영상매체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되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영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교환학생을 간 곳도 영상매체 경영학 전공으로 신청해서 간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라고 한 영화가 있나요? 사실 조금 반대 케이스인데요. 보통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도 저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하는 현장에 갔다가 그 현장에 매료돼서 영화가 하고 싶어진 케이스였어요. 저는 뭔가 이 영화가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 영화라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한국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있고, 전주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도 있고, 그리고 각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작은 영화제들이 많은데 저는 영화에 관심이 생긴 후부터 그런 영화제에 자주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지 꾸준히 가서 보면서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저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촬영 현장에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영화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서 저는 필름 메이커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아마 영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그런 웹사이트일 거예요. 거기에 구인구직란이 있어서 스텝을 구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글을 올리시는데 저는 그때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현장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 하나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제일 빨리 투입될 수 있는 조명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명팀이 좀 힘든 일이신 거죠? 조명팀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영화 현장에는 영화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팀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뭐 연출팀도 있고 제작팀도 있고 촬영팀도 있고 조명팀, 녹음팀,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팀 이렇게 정말 많은 팀들이 있어요. 그중에 조명팀이 제 생각에는 단연코 최고의 육체 노동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뭔가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에 영화 현장에서는 육체적으로 뛰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다면 정말 필요 없는 팀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크게 느꼈었거든요.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조명 켜져 있는 상태로 찍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물에게 어떻게 조명이 묻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밤에 제가 스스로 가로등을 세운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조명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또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스크립터의 역할은 대본을 쓰는 일인 건가요? 저는 상업 영화와 드라마에서 스크립터로 일을 하는데 스크립터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OGT를 없애는 역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촬영들을 기록하여서 편집자에게 넘기는 역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OGT를 없앤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영화의 순서대로 찍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싸우고 나서 병원에 가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걸 먼저 찍고 싸우는 걸 나중에 찍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는 씬을 찍었을 때 이 싸우는 씬을 상상해서 어디에 상처가 나 있을 건지, 그리고 어디를 때려서 어디 주먹에 또 피가 나 있을 건지 이런 거를 미리 그렇게 다 계산해서 그러면 병원 씬을 먼저 찍을 때 여기다가 분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앞에 거랑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찝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각 팀들이랑 협력해서 어떻게 맞춰 나갈지 그런 거를 하는 역할입니다. 스크립터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이 지금 있으신가요? 며칠 전까지도 단편 영화에서 스크립터를 했었고 지금은 드라마 하나 그리고 영화 하나의 개봉과 상영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1년 반 전에 참여했던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작품은 드라마 월드라는 작품인데요. 드라마 월드 시즌2의 스크립터로 참여를 했고요. 이 드라마는 시즌1이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된 한미 합작 드라마로 미국인 감독 그리고 미국인 촬영 감독 그리고 미국인 배우들이 함께 했고 한국에서도 많은 카메오들과 배우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영화 관련된 분야신가요? 네, 저는 앞으로도 상업 영화와 드라마에서 스크립터로서의 역할로 계속 일도 할 생각이지만 또 제가 직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 혹은 드라마로 계속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에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왓챠, 넷플릭스 이런 거 플랫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제가 또 크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음악이라서 저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 뮤지컬 영화의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이 있고요. 오징어 게임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붐을 일으켰잖아요. 제가 활동하는 무대도 한국으로 한정짓지 않고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양한 스태프분들이 함께 이제 영화를 꾸려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다양한 역할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출팀이라는 게 있고요. 이 연출팀은 감독을 도와서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들을 연출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음은 제작팀이 있는데 제작팀은 영화 현장에 그런 제반들을 준비를 해요. 어떤 로케이션에 갈지, 그 로케이션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면 그걸 구비하고 또 말하자면 기획 같은 거죠.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듯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조명팀은 그
씬을 비추는 조명을 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미술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주변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술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하고, 소품팀은 인물이 들고 있는 소품들을 다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또 녹음팀은 우리가 말하는 거를 다 붐마이크를 통해서 수음하는 역할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팀은 인물에 대해서 분장을 하고 헤어를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만 그렇게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편집팀도 있고 색 보정팀도 있고 믹싱팀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이 영화 현장에 딱 나는 감독만 되어야지, 혹은 뭐 촬영하는 사람만 되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현장에 먼저 투입이 돼서 어떤 역할로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시고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영화 전공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출신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현장이에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감독들도 영화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경우에는 물론 영화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공이 아닌 친구들이 여기에 좀 오고 싶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현장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딪혀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자기가 만약에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영화를 그냥 진짜 스마트폰 가지고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내는 일도 다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알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 전공을 했다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고 있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모습이 부러울 때도 있었고, 또 조바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제 스스로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저에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길은 열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테니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꼭 이뤄내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